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일 저질러 봤어요. 긴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달려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8분짜리 영상을 편집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닭구 하나만 하면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총 4개의 인물집을 합쳐봤습니다. 영상이 긴 관계로 정말 잡다한 얘기가 줄을 잃을 것 같네요. 우선 여러분, 저 네일 제거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유지하다가 제거했는데 네일샵 사장님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오래간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제거하기 전에 큐빅이 그대로인 모습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멈춰갈 때가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자동이 끝나서 체크하거나 유튜브 광고를 넘겨줘야 할 때입니다. 아직 프리미엄을 결제하기엔 가난한 반백수라 열심히 광고를 넘겨주고 있어요. 늘 닫고 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게임하면서 하다보니 라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게 못하는 이유 중 1순위이긴 한데 일단 소음이 심하겠죠? 영상은 늘 보는 내내 쉽게 질려서 땡기는 걸로 아무렇게나 보거든요. 게임 시랑 노래 위주로 보고 듣는데 재밌으면 웃고 노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난리입니다. 어차피 촬영하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소리 녹음이 안 되긴 한데 이렇다 보니 소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하는 닭구들은 백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니고 따로 속해 있는 단톡방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행인데 색감이 맞는 소품을 찾다가 문인스를 발견했어요. 한 장만 있어서 아쉽긴 한데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앨범 표지 느낌이 생각났습니다. 뒷배경을 꾸밀 의욕은 안 생겨서 따로 배경 인스를 찾진 않고 배경지 중 하나를 들고 왔어요. 배경지가 속지 사이즈에 살짝 안 맞아서 얇은 살랑니 프레임 인스를 꺼냈습니다. 밑에는 다 안 채워도 되니 인물 아래로만 살짝 넣어줬어요. 위쪽에는 문인수도 배경지도 아주 살짝 길이가 모자라서 위에 붙여줄 겁니다. 지금 카페에서 편집 중인데 계속 아이유 노래가 나와서 뭔가 지금 닭구랑 어울려서 재밌네요. 집에만 있으면 음식을 잘 안 먹게 되어서 편집한다 생각하고 카페에 나와 무언가 먹으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좀 늘어지는 날이라 여러모로 계속 막혔어요. 새벽에 닭구가 너무 재밌어서 못 멈추다 늦게 잤는데 결국 늦게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닭구 좀 하다가 밖에 나와서 걷기 운동하다가 밥집을 가니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카페에서 편집을 하고 나면 저녁이겠지 하고 카페를 왔습니다. 문제는 그 카페에도 크로플이 안 되어서 간단한 휘낭시에 하나만 먹었어요. 그나저나 긴 영상은 이번에 하고 나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전에 편집 영상 올리고 다음날 전체 영상 올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운드가 많이 심심했습니다. BGM만 깔린 닭구 영상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도 불확실해서 일단 마음 내킬 때 해볼게요. 느림의 미야기이기도 하고 긴 영상을 보며 닭구 하나를 하는 분들이 좋아할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코리안 속도가 아니네요. 그동안 130일 닭구나 99 닭구로 긴 영상 몇 번 있긴 했습니다. 130일은 22분 정도고 99는 33분 정도였네요. 왠지 이것도 44분으로 맞춰야 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넘기기 좀 애매한 구간들이 많아서 멈춘 부분들만 잘라내볼게요. 알파벳은 모조집한 스티커에 형광펜으로 쓰고 볼펜으로 테두리를 딴 겁니다. 인스타에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그런가 이상하네요. 마카들도 많았는데 이미 다 팔아버리고 캘리용 마카들만 소량 남아있습니다. 본가에 두고 왔는데 다 챙겨야겠어요. 이제 이 허전한 닭구를 꽃으로 채워줄 겁니다. 초록초록한데 캐리어에 꽃이 그려져 있어서 다른 꽃도 섞으면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이 잡다하게 섞인 꽃 집단을 좀 써버리고 싶었습니다.
미리 다 오려놨는데 4분할 속지가 다쳐서 귀찮은 나머지 한 OPP에 몰아넣었어요. 다만 그렇다 보니 원하는 파츠만 골라 쓰고 싶을 때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그 파츠의 개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많이 필요한데 한 피스밖에 없으면 떼어내고 다른 걸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섞인 건 어쩔 수 없으니 써서 없애줄 거예요. 초록색 꽃은 중점이 될 색이라 큰 걸로 들고 왔고 인물과 제일 가까운 곳에 붙였습니다. 사실 생각하고 스티커를 꺼낸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하고 지금 설정을 넣었어요. 원래 마음 가는 대로 꾸며놓고 이래서 이렇게 꾸몄어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원래 창작이라는 건 창작자의 마음에 달린 거라 의미 부여하면 아 그렇구나 하게 돼요.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제 양옆으로 붉은 색감 조금씩 넣어주고 나면 완성입니다. 물론 1차 완성이요. 뭐든 제 다꾸에 첫 번째로 완성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영상 초반에 라방을 안 하는 이유 중 1순위로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도 자막을 먼저 적은 뒤에 그 자막을 보고 후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에서 후시 녹음은 되는데 후시 녹음에서 자막은 안 돼요. 무엇보다 자막을 30프레임, 약 1초 간격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빽빽하게 넣었는데 막상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많이 비어요. 그게 긴 영상의 메리트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전 사운드가 비는 것을 못 참습니다. 무엇보다 전공 시간에 배웠을 때도 3초 이상 무음이면 방송사고였어요. 일단 제가 영상을 많이 보는 만큼 사운드가 비는 건 늘 다른 채널로 옮겨갔기에 압니다. 최소한 제가 만족이 안 되는데 남을 만족시키는 거 정말 극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이 들어가는 간격도 있지만 말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막을 적을 때도 막힐 때가 많은데 그냥 쭉 말하면 정말 많이 막혀요. 무엇보다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이 꼬이거나 비문이 생기거나 말의 내용에서 문제 삼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여기기에 실수를 안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꾸는 끝났으니 두 번째 다꾸로 넘어갈게요. 사실 그동안 좀 가볍고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무거워질까봐 금방 끝낸 적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거운 얘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취미에서만큼은 무거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1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땡길 때 안 하면 또 묵혀둘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다꾸 설명을 빼놓을 순 없겠죠? 두 번째는 신전이 둘째였습니다. 그냥 몽환스러운 것들은 죄다 총출동했어요. 배경지도 딱 원하는 색상의 디자인으로 있어서 딱이다 싶었습니다. 시계는 그냥 붙이면 가로로 너무 좁아서 중간을 갈라냈어요. 어차피 인물을 2명 붙일 거라 다 가려집니다. 인물은 같은 도안 다른 색상 대칭된 걸로 골랐어요. 서로 마주보게 붙여서 최대한 중앙에 배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물이 2명일 땐 서로 엇갈리게 하면 중앙은 많이 가려지고 양옆이 잘 보여요. 어떤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든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다든지 할 때 위치를 바꿔줍니다. 배경 꾸미고 인물 올리고 프레임 두른 뒤 2차 수정을 거쳐주면 두 번째 다꾸도 끝이에요. 인물집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최근 들어 다태기까진 아니고 회의감이 진하게 들고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인물집을 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젠 실수도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작은 사이즈의 귀여운 캐릭터 실수가 다꾸 시장에 추가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위질을 해야 하는 인물집인데 인물의 경우 자르기가 더 힘드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게 다시 슬슬 빈티지나 인물집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저였어요.
더 이상 전처럼 제 마음에 차는 인물집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닦고와도 비교한 적도 있어요. 다만 비교를 해서 남는 건 열등감밖에 없으니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걷지 않은 길을 부러워하기 마련이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을 때 남들도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차이에서 건강한 질투라면 부족한 부분을 찾고 더 나아지는 길이겠죠. 건강하지 못한 비교와 질투는 열등감과 자기비하, 더 나아가선 취미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말에 힘을 믿는 사람이라 남들에게 겸손을 떨더라도 내 자신에게만큼은 당당했어요. 나만은 늘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다 마음에 차는 닭구가 많을 때뿐입니다. 마음에 차는 닭구가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신감도 다 마음에 들어야 당당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전히 최고다 예쁘다 해봤자 오만이고 자만이니까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감정 사이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닭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처럼 하긴 하는데 오롯이 집중은 못했어요. 물론 종종 이런 적이 많았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같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한 마음만큼이나 내 생각이 어떻다 결론을 못 내려서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그동안 영상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다독인 적은 많았습니다. 저도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만큼이나 자존감이 낮은 분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보인 유형이 닭구를 올리고 칭찬을 들었을 때 자기 비하로 답하는 겁니다. 칭찬을 들으며 감사합니다로 끝내면 되는데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 아직 멀은 것 같다, 어렵다 계속 이어져요. 지나친 겸손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자기 비하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다 보니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한쪽을 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있어요. 저는 이 사소한 감사 인사마저 겸손과 자만의 양면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남이 봤을 때 겸손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간이 어려워요. 겸손하게 하려다 지나치게 겸손해지면 불편해지고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려다 오히려 자만하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하려는 건지 쓸데없으면서도 쓸데있는 본질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럴 수 있다.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길을 부러워한다.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가 모토였습니다. 그 와중에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보니 명확히 얘기를 꺼내기에 너무 장황했어요. 앞에서 말했듯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니까요. 나중에 후시 녹음을 할 때도 그래서 뭐라 말하고 싶은 거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하고 싶은 건 같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소한 보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은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꺼내놓으면 누군가는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늘 무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낮은 스펙으로 인한 비교로 인해 떨어진 자존심 같은 거요. 문제가 파악되고 나면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물론 감정에서 비롯된 것들은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안심이 돼요. 뭔가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MBTI를 떠올리고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동안 잘 지내다가 오랜만에 땅굴을 판 얘기를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줘야 재밌는 겁니다. 한없이 자존심이 세다가도 약해질 때도 있는 거니까요. 이래서 뭐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도 금방 난 너무 잘났어, 닫고 모든 게 쉬워 이럴 거예요.
제 기분에 제가 맞춰주기도 힘들긴 한데 이래서 사람이 재밌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때요? 인간미 있죠? 이제 편집 2일차입니다. 아무래도 하루 만에 편집을 끝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편집을 하는 것조차 다꾸라는 취미생활에 대해 변화를 준 겁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저와 취미생활하는 저와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분리하지 않고 살았더니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모호한 일은 있겠지만 어쨌든 임수경이라는 사람과 별콩은 분리해놔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저를 봐주시는 분이 구독자나 팔로워가 아니라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 팔로워가 이제 900명이 넘는데 100명이 더 만족했던 저는 정말 많은 수예요. 그만큼 별콩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말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남들의 시선이나 비난 혹은 비판에 굉장히 겁을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표현할 때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만 넘치는데 겁도 많고 새로운 시도를 무서워하는데 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심스러워하다가도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이 내 기준에서 옳을지라도 다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리해야겠다고 확정을 지었던 일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구설수에 휘말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잘 해명되어서 해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잠깐의 말실수와 오해로 난리가 났어요. 전해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오해나 곡해하는 의견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로 팬이었던 사람이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사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나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터진 멘탈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줬을 겁니다. 하나의 구설수로 인해 단번에 팬들이 등 돌릴 수 있는데 해명과 복구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사건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도 걔가 그랬대 한마디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위축이 되어 최대한 말을 줄였어요. 인스타와 유튜브가 번창했으면 좋겠다가도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그 애정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말 중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별콩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마땅히 비난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걔 그때도 이랬는데 하고 과거 일이 얼마든지 꺼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SNS에서 최대한 말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철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인생을 배우는 중이에요. 별콩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튜브에서 깊은 생각을 말하지 않고 대부분 다꾸 위주로만 말했어요. 두 번째 다꾸 파트는 굉장히 무거웠던 마음속 짐을 얘기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긴 영상을 만들 때 마음에 담아뒀던 마음을 얘기하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이제 세 번째 다꾸라니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A5 다꾸를 해볼게요. 이제 이사 온 집에 다이어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지님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없으면 사면 돼요. 남은 다이어리가 마시님께서 선물로 주신 정사각 다이어리 A5, 30, A7 그리고 제 떡메입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꾸하다 보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데이지님 다이어리로 다시 채워둬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있는 거 먼저 써야 하니 또다시 A5 다이어리도 종종 늘어날 거예요. 이번 다꾸의 주제는 양초입니다. 양초가 좀 고디게 느낌이 나는 소품이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느낌이 충만한 배경과 위아래로 붙이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저 위아래로 붙이는 것의 명칭도 있으면 좋겠네요. 프레임이라고 하기엔 또 다른 프레임이 있어서 헷갈려요.
위아래 프레임. 어쨌든 저인스가 굉장히 두꺼워서 데이지님 다이어리엔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아래를 붙이고 나면 중간이 굉장히 적게 남는데 뭐 붙이기가 애매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들고만 있다가 이제야 써줬습니다. 위아래를 붙일 때는 양옆, 위, 윗물, 아래 순으로 붙이면 돼요. 옆을 붙일 때 A5의 경우 위아래 길이가 안되니 가려지는 부분을 꼭 보고 붙여줍니다. 와랑님 제품 정말 좋아해서 한 셋씩 구매해뒀는데 하도 마구 썼더니 이제 얼마 없어요. 다른 분이라도 비슷한 걸 내주면 좋겠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서 아쉽습니다. 혼자 쓸 겸 개인용을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 요즘 들어 발주하고 싶은 게 늘어났는데 약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인수는 또 이벤트로 찾아올게요. 물론 전처럼 인원 제한을 안 두면 미래에 제가 원망할 것 같으니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이벤트를 열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는데 폼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발주해놓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혼자 야금야금 잘 써볼 생각이에요.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 못 정하긴 했는데 일단 계획으로는 4월달입니다. 올릴 영상들도 많고 비축분도 순조로이 쌓이고 있어서 안심이에요. 다만 닭고를 올렸을 때 영상으로 올라오는 얘기를 들을 때 양심이 좀 따끔합니다. 일단 계획상 보통 초에 그 한 달을 다 정해두고 영상 편집을 끝내두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소한 지금 닭고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이 8일이었다면 짝수나 홀수날에 영상 올리면 될 거예요. 다만 날짜를 조절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비축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일러스트 페어 같은 곳을 다녀오면 하루 만에 편집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영상 업로드 날짜가 들쭉날쭉한 건 제 기준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저는 창작자이면서도 시청자이기에 불규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닭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들고 오겠습니다. 다른 요일에 올리더라도 깜짝 선물이라 생각해주세요. 만들고 싶은 영상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계획만 세워놓은 각오의 나를 위해 미래에 내가 실행에 옮길지도 몰라요. 처음엔 계획표도 달콩이 분들과 공유할까 생각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수정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물론 차라리 일이 많아야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이때 핀셋을 안 들고 왔는데 너무 후회됐어요. 칼로 파놓았던 양초의 손잡이 부분이 떼어졌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계속 시도해보다 핀셋보다 월등히 두꺼운 손가락 때문에 결국 들고 왔습니다. 핀셋을 들고 오는 김에 겸사겸사 가위와 봄폴더도 들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 잘 쓰는 물건 소개 영상도 찍어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시 찍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났네요. 정말 계획해두지 않은 내용이면 금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상에서 계획해둔 영상을 말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제가 까먹었다는 걸 들통나니까요. 이런 허술한 인간미라니 매력이 넘칩니다. 양초는 이번 닭고의 주제라서 최대한 중앙에 몰아넣어 줄 거예요. 보통 같으면 허공에 떠있는 물건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서 괜찮습니다.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분위기니까요. 마법이 실존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양초들이 떠다닌다 해서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물며 인물 뒤에 있는 달도 초록색인걸요. 평범하게 기존의 닭고의 경우 예쁨도 중요하지만 잘라둔 잉컷을 모두 다 써줍니다. 하지만 이 닭고의 경우 꾸밀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기둥을 넘는 것도 양초로 다 가려버리면 기둥의 느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둥 뒤로 양초를 붙이려면 위나 아래도 떼고 기둥을 떼어야 붙일 수 있어요. 위아래가 동시에 고정된 옆에 스티커의 중간만 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중간을 찢어내고 붙인 뒤 감쪽같이 붙이면 모를까요? 그래서 최대한 중앙 내에서 양초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밀어 넣었습니다. 좀 더 양초를 다양하게 넣고 싶었는데 이제 커다란 양초만 남았어요. 원근법에 따라 클수록 가까이 있는 거라서 큰 건 아래로 내립니다. 다만 정원 초과예요. 이제 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남은 건 다음 닦구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사실 맨 오른쪽에 하나를 넣거나 왼쪽에 작은 걸 붙일 수 있었지만 안 붙였어요. 붙이게 되면 커다란 양초 하나만 다음 닦구 때 써야 하는데 하나만 쓰는 건 애매합니다. 제 닦구 형식을 생각하면 최소 2-3개는 있어야 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그동안 배속을 돌릴 때 봄폴더를 마구 쓸어댔는데 천천히 보니 저도 색다르네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실수로 안 붙인 별은 버릴까 3초 정도 고민했는데 그냥 대충 붙여놓을게요. A5는 역시 인물집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실수로 A5를 채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닦구하고 자랑할 때 저게 다 얼마야 하는 평을 제일 싫어하는데 실구는 인정입니다. A5에 실수로만 채우려면 정말 많은 실수를 퍼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인물집도 스티커를 잘 골라야 해요. 지금처럼 사방면이 두꺼운 제품은 얼마 안 꾸며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듭니다. 아니면 인물을 많이 쓰면 돼요. 인물이 너무 많아서 처칠 곤란하면 A5 닦구 좀 달려보면 됩니다. 한 장에 최소한 인물 2명 이상씩 쓰다 보면 적어도 한 셀러는 해치울 거예요. 해치운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말이려나요? 뭐 어쨌든 마지막 닦구는 A5를 사용하는 만큼 인물을 잔뜩 쓸 겁니다. 마지막 닦구의 주제는 K컬처예요. 한국 문화라서 딱 떠오른 컨셉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물들과 아이돌처럼 보이는 인물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른 상상을 현실로 옮겨주기 위해 얇은 마테를 이용했습니다. 솔직히 검정색 얇은 마테나 좀 쨍한 원색을 원했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걸 찾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충 눈에 보이는 걸로 들고 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다 꾸민 뒤에 마테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번에는 마테 먼저 작업했어요. 검정색으로 했다면 아마 만화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주제 닦구를 할 때 그 주제가 명확히 보이는 것도 좋아하지만 모호한 것도 좋아해요. 영화를 볼 때도 다 때려 부순다는 느낌도 좋아하지만 예술성이 높은 것도 봅니다. 그래서 타고타고 주제를 연상할 수 있는 닦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아니라도 그 주제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닦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닦구만은 달라요. 이 주제로 했어요 했을 때 할 수 있는 닦구를 할 겁니다. 인물을 정할 때 어떤 셀러분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셀러분이 까만 너구리님과 시얼토끼님입니다. 주제를 들었을 때 쓰고 싶었던 인물은 왼쪽의 남자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한복을 입은 인물을 정할 때 그림체가 비슷한 인스가 안 보였습니다. 현대 인물의 얼굴의 합이 조금씩 어긋난 건 아쉬운데 한복은 그나마 비슷한 걸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떠올렸을 때 음식도 넣고 싶었지만 음식 스티커는 너무나 작아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닦구는 인물도 많고 레이아웃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다른 것보다 오래 걸렸어요. 20분이 소요된 닦구로 마테를 붙이고 인물을 올리는 데에 10분을 썼습니다. 원래 배치를 생각하는 게 오래 걸려야 막상 붙일 때 덜 실수하긴 해요. 물론 닦구를 시작하기 전에 인물을 어떤 걸로 선정하는지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제가 가장 귀찮아하는 작업이 인물에 어울리는 배경과 소품을 정하는 거예요. 배경과 소품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구간을 봐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현재 배경, 꽃, 일반 소품으로 인스를 나눠 놓은 것도 있고 스티커북들도 있어요. 미리 인컷을 해둔 것들을 먼저 써줄지 생각하다 보면 또 소품과 인물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인물을 바꿔줘야 하다 보니 귀찮아요.
이번 닦고는 인물이 많이 들어가고 다채롭게 하다 보니 소품은 최대한 적게 준비했습니다. 인컷도 쉬운 애들은 여백 없게 잘랐지만 하다가 귀찮아서 여백 있게 잘랐어요. 차라리 모든 인물이 여백이 있고 찢어서 들고 왔으면 스크랩 느낌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의 쉬는 타임이에요. 소품이 올라갈 위치나 중간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할 때는 뇌를 비워도 되는 튀어나온 곳 자르기를 할 거예요. 자르면서 다음 것들은 어떻게 배치할지 생각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닦고에 부담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했어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1초도 쉬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점검했거든요. 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 단점부터 찾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건 못 고쳤습니다. 고치려면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걱정은 되면서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바빠하는 나에 대해 도취된 느낌이라 이건 자만심이 넘치는 저를 위해 남겼습니다. 튀어나온 것을 자를 땐 평소처럼 가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테의 선에 맞춰 잘랐어요. 이제 마테가 하나의 테두리로 되어 그 선에 딱 맞춰줄 겁니다. 이때 칼의 날이 잘 안 들었는데 최대한 핀셋으로 깔끔하게 잡아갔어요. 저대로 둬도 한복 파트는 끝난 것 같은데 너무 배경 하나로만 밀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모양의 소품을 아래쪽에 마치 산처럼 붙여줬어요. 소품 그 자체로만 봐도 좋지만 영두색과 초록색의 조합이 산을 연상했습니다. 인물들의 치마 그림이 가려지는 건 아쉬워서 최대한 조금씩만 붙였어요. 옆에 조금과 아래쪽 조금으로 한 피스를 썼습니다. 밑에 인스들을 두는 건 칼질할 때 커팅 매트 대용이에요. 레이스에 구멍이 있고 워낙 폭신한 재질이라 단단히 받쳐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차피 종이까지 썰어낼 것은 아니어서 그냥 인스들이 모여있는 걸로 충분해요. 잠깐 집중력이 떨어져서 현대 쪽 점검을 해줄게요. 스마트폰 인물은 이미 스티커북이 붙여진 거라 이영지가 없어서 그대로 붙여둔 상태입니다. 이제 배경이 될 부분과 인물을 합쳐두는데 어떤 식으로 붙일지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할까 했는데 배경이 어지러워서 최대한 직선으로 했습니다. 이제 부채를 발견했으니 마저 밑에도 붙여줄게요. 한쪽이 잘려나갔으니 남은 부분은 어떤 쪽으로 붙여줄지 잘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또 칼을 써야 해서 일단 중앙부터 정해주고 갈게요. 중앙의 경우 대각선으로 가줄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선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잘라버릴까 했어요. 하지만 인물들이 예뻐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중앙을 가로지르는 걸 명확히 해주기 위해 현대인물들도 붙여볼게요. 부채는 언제 붙이냐 하겠지만 원래 배경이 튼튼해야 위에 올라가는 소품을 붙이는 겁니다. 요즘 선물 받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최대한 선물 받은 것들을 써주려고 해요. 양쪽 다 배경으로 선물 받은 제품을 써줬는데 현대 쪽엔 저 대리석 느낌이 잘 어울렸습니다. 현대에는 배경과 소품이 정말 적어서 쓰기가 어려운데 저런 도형이 잘 어울려요. 인물을 들어올릴 때 안 들어올려져서 못 붙이면 살짝 잘라 덮어줬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인물을 이유도 없이 공중에 띄우는 건데 어차피 가려줄 거라 괜찮아요. 중앙에 뭉쳐진 도형으로 인물의 하반신을 가려줬습니다. 가장 쓰고 싶었던 인물이 눈에 잘 들어와야 해서 맨 앞에 붙여줄 거예요. 남은 빈 공간에 마지막 남은 인물을 하나를 붙여주고 나면 기초공사 끝입니다. 이제 뼈대 아슬아슬하게 세워줬으면 보수공사가 중요해요. 인물 올리는 거 정말 딱 기초라서 최대한 느리고 꼼꼼하게 해주고 그 뒤는 빠르게 해줍니다. 이제 선을 그어 구분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테두리로 사용해줬던 마테로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붙였습니다. 사실 서로가 많이 침범해서 얽혔으면 잘랐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났을 거예요. 너무 반반으로 구분이 커서 잘라내도 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을 기준으로 현대 쪽은 잘라내주고 한복 인물은 위로 옮겨줄게요.
처음엔 머리를 도려낼까 생각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의 머리가 너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도 상관없는 현대 쪽만 손보기로 했어요. 아래쪽 종이까지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선에 맞춰 살살 선을 그어 칼선을 내줍니다. 마테는 접착력이 약하니 반반씩 나눠 제거해주면 돼요. 마테 바깥쪽까지 하고 마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테는 반투명해서 다 비칩니다. 마테가 검정색이나 쨍한색이었다면 잘 안 보였을 텐데 파스텔을 택한 죄예요.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혹시라도 날이 잘 안 들어 제대로 안 잘렸으면 핀셋으로 다듬어줍니다. 아래쪽이 정리됐으면 다시 마테를 덮어줘요. 이제 위쪽 차례입니다. 위쪽은 한복 인물을 올리고 현대 쪽은 정리해야 하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인스 자르기가 귀찮아서 그냥 각도를 조금 틀어서 안 잘리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딱 절면 중간으로 옮겨주면 한복 인물들만 마테 위로 올려주면 돼요. 하지만 옮기는 건 다시 스티커를 떼야 하나 보니 귀찮아서 중간을 없애줬습니다. 살짝 걸려있는 부분만 인물 뒤로 숨겨주면 돼요. 팔과 머리를 아주 약간만 드러내는 정도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정말 마테의 끝부분을 숨길 정도만 드러내면 돼요. 검정머리가 끝났으면 다음은 노란머리 차례입니다. 머리 정도는 가볍게 들 수 있으니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그냥 안에 넣어줬어요. 무엇보다 마테가 얇고 접착력이 약하다 보니 너무 짧으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튀어나온 것들은 다 잘라내서 깔끔하게 만들어줄게요. 꾸미기 전에 스케치북보다 훨씬 커 보이는 속지인데 막상 꾸미면 항상 부족해서 신기합니다. 자를 땐 자른다고 붙어져 있던 스티커들이 방해될 때는 한번 정리해주고 이어줄게요. 얇은데 사방면에 다 삐져나와 있어서 정말 귀찮았습니다. 얼른 정리해주고 예쁘게 꾸며줄게요. 아파트로 치면 골격도 다 쌓았고 방 구분도 해줬으면 이제 외관을 꾸미는 겁니다. 페인트도 발라주고 아파트 로고도 새기고 꽃도 놓고 그런 거요. 나비 놓고 하는 건 제가 귀찮아서 안 되겠고 타이포들만 올려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래저래 줄이다 보니 아깝게 44분 44초가 안 되었네요. 너무 많이 잘라냈나 봅니다. 어쨌든 마저 타이포 올려줄게요. 타이포는 유일하게 있는 현대 느낌이 물씬 나는 인스입니다. 통으로 붙이고 싶었는데 길어서 중간에 잘라내줄게요. 중간에 흰색인 부분이 있는데 붙이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 때는 눈치를 못 채고 사진 찍고 보정을 해줄 때 알았어요. 아무래도 긴 시간 앉아서 쭉 달리다 보니 기력이 다 했나 봅니다. 다른 타이포도 올려주고 싶은데 흰색이 너무 많아서 고민만 하다가 사이버 느낌이 나는 걸로 골랐어요. 사이버 느낌이 나는 건 현대 느낌보다 게임 느낌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네요. 비어있는 공간에 붙여주겠습니다. 중간에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얼굴이 너무 가려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아슬아슬하게 딱 중간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한복 인물에 집중해줄게요. 이럴 때 쓰려고 만든 한자 인스입니다. 사자성어마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있지만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전 막 써요. 뜻을 위해 쓰기보다 그냥 모양만 보고 예쁘라고 디자인용으로 쓰는 겁니다. 가로로 된 제품들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반면 세로 버전은 인물의 흐름에 맞추면 돼요. 인물 다꾸를 하면 대부분 세로로 길쭉하고 가로로는 좁아서 레터링이 각이 안 잡힙니다. 어차피 가로로 된 레터링이 넘쳐나니 딱 쓸 정도만 발주해두면 편해요. 가장 커다란 사랑의 한자는 인물 뒤로 숨겨주겠습니다. 끝난 줄 알고 딱 붙여뒀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뒤에 붙어져 있는 마테와 인스가 찢기지 않도록 조심해주겠습니다. 천천히 떼어내주고 한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처음엔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줬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더 드러내야 합니다. 일단 최대한의 한 개까지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번 위치를 잡아줄게요. 위쪽에 붙여준 뒤 아래쪽은 최대한 딱 붙일 수 있도록 밀어붙여줍니다.
제대로 다 붙여주기 위해 결국 오른쪽은 다 떼어내고 붙여줬어요. 왼쪽은 막힌 부분이 많아서 그냥 가위로 정리했습니다. 안 그러면 올록볼록하게 보기 싫어지거든요. 항상 이렇게 제대로 닦고려 해야 할 때는 종이를 잔뜩 괴롭히는 편입니다. 뭔가 그래야 알차게 닦고 했구나 하고 만족하게 돼요. 무엇보다 모자랐던 부분이 확실히 꽉 채워지게 됩니다. 검정색의 매력이 무난하게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제일 큰 난간을 처치해줬으면 나머지를 더 꾸밀 차례입니다. 정리하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핀셋으로 꼼꼼하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위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확실해야 예뻐집니다. 여기서 멈춰줘도 예쁘지만 더해도 나쁠 건 없어서 나머지 한자들도 올릴게요.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하고 계속 각을 잡다 최대한 선에 부딪히는 왼쪽을 택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종이를 옮기느라 엉망이 된 레이스도 정리했어요. 한자를 붙인 뒤엔 선을 넘어가는 줄 알고 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아슬하게 인물의 팔 위에 걸쳐져서 자르기도 애매해져 그냥 안 잘랐어요. 설명은 한 줄로 되는데 영상으로 아직 멀어서 머쓱해졌습니다. 어쨌든 예쁜 한자를 안 쳐낼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쨍한 검정색이라 언제 봐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도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새로 버전 한글 인스도 발주했어요. 아마 인스타그램에는 미리 올렸을 겁니다. 자랑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당연히 못 숨길 테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봐도 붙일 각이 안 나와서 그냥 반으로 갈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있는 모습으로 안 보이면 강제로라도 만들어줘요. 어차피 사자성어가 아니게 되어도 디자인을 보면 됩니다.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공간을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해줄게요. 한자까지 다 붙여주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봐주면서 아쉬운 건 없는지 봐줍니다. 보는데 현대 쪽이 한복에 비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무래도 동양풍 소품은 넘쳐나는 반면 현대 쪽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포에서 쓰다 남은 파츠 부분을 마저 붙여서 꽉 채워줬어요. 중간에 있는 작은 피스도 알뜰하게 잘 써줬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닦고 완성이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라방처럼 중간중간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면 두 번은 시도도 못하겠어요. 당분간 긴 영상은 생각이 없지만 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찾아오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미래의 나를 위로해야겠네요. 이번 영상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긴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바칩니다. 혹시라도 원하는 영상이 있으시면 오래 걸려도 되는 가정하에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불콩이었습니다.